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KISCON.net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통보 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CWS KISCON.net 한 번에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체 사용자 등록 이거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 건설공사대장 관리가 있죠. 원도급, 여기는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신규 작성을 누르게 되면 원도급이냐 하도급이냐를 결정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원도급 공사의 신고와 하도급 공사의 신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알아볼게요. 메뉴를 보면 여기 이제 신규 작성 있죠. 신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1억 이상의 원도급 공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건설 공사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글쓰기가 나오겠죠. 조회 및 변경은 기존에 입력했던 것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신규 작성 같은 경우는 공사를 최초 계약했을 때 입력하는 최초 신고라고 보면 되고요. 조회하고 변경하는 기능은 이제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변경 통보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신규 작성을 눌러서 원도급 공사라고 생각하고 원도급을 해봅시다. 일반 공사인지 장기 공사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사대장을 작성해 볼 건데요. 여기 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공사 개요, 수급업체 보증금, 공사대금 수령한 거, 현장 기술자는 누구고, 하수구비는 누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실장, 빌딩, 신축, 공사. 그래서 눌러보고 뭐 주소는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북한도 있네. 서울시 아무데나 찍을게요. 용산구 이태원 아무데나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태원로 1, 이태원로 1 아무데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니까 종합공사,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유실장 건물이니까 단독택 신설공사. 유지보수 공사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설명하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공사가 되는 거고,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러면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죠. 상호 진출 아니요,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예정 이렇게 합시다. 단독도급,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기타 수의계약, 그 다음에 10억 일반 공사 계약은 10월 1일날 했다. 착공은 10월 10일부터 할 거다. 준공 예정일은 12월 31일날 할 거다. 도급 금액은 10억이니까 10억, 그 다음에 10억.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는 이것을 입력하기 전에 벌써 나와 있겠죠. 대충 3억. 발주자 민간 개인 유실장 빵빵빵빵빵빵. 생년월일, 주소, 민간 비제조업 이렇게 대략 입력했다고 합시다. 00000000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을 했어요. 저장. 이것도 번거로우니까 하지 말자. 건축허가 대상물이 아님. 맞게 입력되었습니까? 확인.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업체인데요. 여기에는 대표사, 우리 회사를 입력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수급업체, 여기가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왜 굳이 입력해야 되냐면 이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공사업 10억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이제 목록이 나오죠. 보증금은 이제 공사대금 수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할 필요성이 없어요. 나중에 입력하는 겁니다. 현장 기술인은 이제 우리 회사 현장 대리인을 입력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수급인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자, 이 하수급인을 입력하게 되면 이 하도급, 대금 지급이라는 항목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뒤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 하수급인 뭐 이런 거는 뭐 엔간하면 쓸 일 없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대여업체라든지 뭐 행정업무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다 입력을 한 이후에 오른쪽 상단에 작성 내용 확인 후 통보를 버튼을 누르면 최초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를 통해서 발주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공사 개요를 다 입력한 이후에 수급업체 입력하고, 자, 1차 신고는 여기까지만 해도 입력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1차라고 표시가 돼 있죠. 1차. 그러니까 최초 신고 한 번만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됐다던가 아니면 현장 대리인이 변경이 됐다던가 아니면 하도급 업체가 발생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목록을 클릭을 해서 이거 변경할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변경 통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경 통보 작성이라는 페이지가 뜨면서 이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신규 등록하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용 수정해서 변경 통보 누르면 다시 이제 2차 신고가 되는 거고 또 변경 사항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성해서 통보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3차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될 수도 있고 10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략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도급 업체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하도급 업체를 지금 입력하지 않았어요. 하도급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몇 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했어요. 주식회사 유실장건설이 이 공사를 수주했어요. 유실장건설은 인테리어, 유실장건설은 실내건축을 하는 업체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여기가 서울에 있어. 경기도청에서 외벽 페인트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실장건설이 거리도 멀고 하니까 경기도청 근처에 있는 도장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합시다. 수원도장이라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 자, 이 경우를 정리를 하면 경기도청은 발주자, 유실장건설은 원도급, 그 다음에 수원도장은 하도급. 유실장건설은 원도급이니까 아까 화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도급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수원도장이라는 업체도 이 하도급 공사가 4천만원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본인도 하도급을 받았다라고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실장건설은 입력을 안 한 상태에서 수원도장이 예를 들면 입력을 했다. 정보에 비대칭이 발생하잖아요. 유실장건설은 하도급 안 줬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수원도장은 우리가 하도급 받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니까 유실장건설이 변경통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겠죠. 이때는 벌금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유실장건설은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과태료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시정명령을 받는 거죠. 야, 유실장건설 니들 수원도장한테 하도급 준 거 왜 신고 안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공사는 원래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실장건설은 원도급 업체고 수원도장은 하도급 업체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도 맺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합법이 아닌 거예요. 실내건축 같은 경우도 전문공사이고 수원도장이 하고 있는 도장공사업도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이 전문과 전문 간의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법 하도급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전문 간의 하도급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일단 특정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수원도장한테 공사를 주면 안 되는 건데 이런저런 정황상 공사를 이제 하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제하도급도 아니고 제재하도급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도급이긴 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실장건설이 일반적으로는 입력을 안 해요. 이제 수원도장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실장건설한테서 공사를 수주받고 정식 하도급 계약서도 있는데 이걸 왜 입력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키스콘에 딱 입력을 한 거야. 유실장건설은 하도급을 입력하지 않고 수원도장은 본인들이 하도급 받았다고 키스콘에 입력하게 되면 이제 양쪽 회사의 키스콘 정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유실장건설에게 처벌이 나가는 거예요. 건산법 규정상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하도급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키스콘에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주자가 이 공사에 대해서 동의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에는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도급 부분에서 건산법에 보면 하도급을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 이 지급보증, 원도급 회사가 하도급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하도급 업체를 입력하게 되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까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공사대금 수령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돼요. 굳이 왜 돈 받은 이력을 입력해야 될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공사가 끝나면 이 발주자가 공사 끝났음 하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이런 키스콘이라는 걸 잘 몰라요. 제도가 반쪽짜리 제도인 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 회사들은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정작 발주자가 이걸 확인을 안 해.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거 준공된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금을 언제 받았다 까지 다 받았다 입력한 다음에 여기
준공 처리라는 버튼이 있죠. 이 준공 처리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왼쪽 메뉴 보면 여기 준공된 건설공사 있죠. 건설공사 대장 조회 및 변경 여기 있던 거를 준공된 건설공사 페이지로 여기에서 일로 가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다. 제야도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고 이걸 안 해주지. 건설회사를 처음 창업하시면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된다. 키스콘을 사용하면서 어떤 게 이제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인지, 그 다음에 제야도급을 줄 때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여부들도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 건설공사 대장 이제 통보하는 거를 알아봤는데요. 키스콘 같은 경우는 누가 알려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서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키스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